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린트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엊그제지요. 단상 조총련 방송, 주권 방송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이제 공식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방송이죠.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서 그래서 단상에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전라도 깽깽 이 새끼가 또 오늘 말을 그때 목요일 당시로 한 말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마약의 유포 주범이다 하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가 걸렸고 그러면서 이제 마약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마약이야 뭐 암암리에 어느 나라에서나 유통되고 있지요. 뭐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을 뭐 취급하든 뭐 배달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옛날에 청나라 시절 마약 전쟁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는 거겠지요. 근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마약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게 한마디로 딱 요약하겠습니다. 이게 마약은 그야말로 북한의 국책 사업 아닙니까? 이거를 길러서 수출하고 또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인민들이 배가 고플 때 마약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 마약이 순간적으로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정말 비참한 거죠. 배가 고파서 마약을 먹는다는 게. 또 이걸 재배해서 외국으로 파는 이 마피아 같은 집단, 마약 마피아요. 이 북한이에요. 북한. 마약은 북한이 어떤 국책 사업으로 삼고 있는 빨갱이 새끼가, 북한을 추종하는 빨갱이 새끼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니죠. 오늘 전라도 깽깽이 새끼 마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누구나 다 알듯이 이제 뭐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는데 이제 와서 뭐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KBS 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발이. 그런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해 가면서 뭐 저는 뭐 뻑커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한 놈이 지금 임기 2년 동안 통계 수치를 봤더니 그렇게 소통을 잘하겠다는 놈이 기자회견 꼴랑 3번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대담 이거 1번. 그리고 이번 대담도 이게 대담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KBS가 자기의 어떤 종속 방송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겠지만은 왜 여러 방송들을 갖다가 통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못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제 골치 아픈 질문을 피해 가겠다는 그러면서 종북 방송이요 자기 개인 방송인 KBS를 이용해서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했는데 참 여러 매체에서 말하듯이 질문하는 기자가 아주 돌직구 질문을 시원시원하게 잘 던졌지요. 이제 이에 대해서 또 좌빨 일부에서는 그 여자의 어떤 뭐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좌빨들이 하는 말은 다 그냥 집어치우고요. 다 개소리니까. 예. 소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빨 이 자식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국내 질문은 하지 마라. 기자들한테 국내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는 이게 문빨이에요. 이거 얘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국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니 하루 24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국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촌각을 고추 세워야 될 사람이 대통령인데 국내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 이거 하나로서 이놈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뇌 속에는 오로지 김정은 똥돼지에 대한 충성심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비행기 내에서 화색이 도는 그런 우리가 영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번 문빨 대담을 보면서 이제 뭐 경제 문제 이런 거는 뭐 저도 경제 문제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저 자신도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뭐 다 집어치우고
북한 문제만 딱 놓고 보니까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석 대변인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니까 수석 대변인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KBS에 나와서 증명한 것밖에 아닌 거고요. 북한 문제만 놓고 얘기할 때 보면은 뭐 4일날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뭐 국방부에 물론 압력은 넣겠죠. 니들 그 미사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다른 말로 돌려쳐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똥별들이 모여 있는 국방부에서 하는 말이 우선 발사체라는, 불쌍해 발사체, 발사체, 새총도 발사체고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물총도 발사체입니다. 도대체 무슨 발사체인지 불쌍이라니까, 새총인지 물총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대한민국 국방부 말대로라면은.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단거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 위반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방부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북한을 대변하는 북방부의 역할을 아주 소중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또 워낙에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리를 비행을 해서 날아가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 문발이. 그러면서 뭐 그러나 탄도 미사일인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분석을. 그 대한민국 국방부는 언제까지 분석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북한이 남침을 시도해도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할 거예요. 진짜 남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민 여러분 분석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달쯤 걸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뭐 대한민국 다 뒤집어 지란 일입니까? 그러면 분석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40분이면 끝나는 분석을. 또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로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위반한 거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그래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식의 또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대응책이 나올지 기대해 봅니다. 다만 상임 이사국에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놈들이 또 발목을 잡겠지요. 반대표를 던져서. 참 이제 이런 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 큰 문제지요. 근데 지금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혀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발 발표에 의하면 쌀 지원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거는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도둑놈한테 열쇠를 주는 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먼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쌀을 지원해서 인도적 그러는데, 인도적은 무슨 개뿔 인도적입니까? 우리가 한두 번 봤어요. 쌀을 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당 간부들이 먼저 착복을 하고, 먼저 영상에서 이 착복이란 단어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났었던 겁니다. 연결해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 당 간부들이 먼저 착복을 하고, 또 군 장성들이 착복을 하고, 그 나머지가 어디로 갑니까? 북한의 군량미로 가요. 북한의 군량미로 가기 때문에 쌀이 있든 없든 인민들은 굶어 죽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형편인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제가 상설 감시 기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상설 감시 기구를 통한 북한 인민들에 대한 쌀 배급, 여기까지 관리 감독하는 체계 하에서의 인도적 지원이라면 저도 얼마든지 찬성하는데, 그냥 갖다 주고 되돌아오는, 이거는 북한의 군량미 쏴주는 거예요. 제가 고구려하고 당나라 예를 지난번 영상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고구려가 당나라 군량미 줘가면서 전쟁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로가 서로의 군량미를 차단하기 위해서, 군량미가 없으면 이건 다 뭐 옛날이고 현대고 뭐 밥을 못 먹고 뭐 전쟁이고 뭘 한단 말입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안 먹으면. 군량미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문빨이 이 군량미부터 지원하겠다는 인도적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말입니다.
사실 문빨의 진짜 관심사는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군량미 지원에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빨은 오로지 똥돼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인도적이라는 건 다 그 명분 쌓기 위한 개소리고, 이게 이제 이걸 군량미로 써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는데 좀 이제 한몫 보태겠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렇다면은 또 이번 미사일의 발사 특징이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모두 분석하는데, 참 얘네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미사일 체계가, 북한이 군사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지금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요격 시스템으로서는 지금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요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그쪽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뭐 핵이라도 실어서 보낸다면은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중체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북방부는 분석 타령만 하고 있어요. 분석 타령. 이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여러 번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선제 타격도 단 조건이 있다 그랬죠.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 북한이 6.25 때 우리나라를 불시에 남침했듯이요. 똑같은 방법을 되돌려주자는 거죠.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만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강력히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절대로 문빨에게는 미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뭐 동맹국이라고 해서 요즘 동맹 관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문빨한테 알려지는 순간 문빨은 똥돼지에게 연락, 똥돼지는 북경으로 피신, 이게 정해진 루트거든요. 그리고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왕노릇 하겠다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커다란 큰 결심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군에게 이 한반도 주변을 싸고 있는 그 태평양 함대라든지 일본 주일미군, 주한미군에게 절대 1급도 아닌 특급 기밀 사항으로 가령 몇 월 며칠 자정을 기해서 북한을 아주 북한의 그 중심을, 요충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짓밟아 버려라 하는, 문빨에게 절대 말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이 선제 공격이 시작된 시점에 바로 대한민국의 진돗개 하나를 발령해서 한국군이 같이 합세하는 형태로 가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것만이 지금 이런 미친 미사일 도발 핵에 대한 제재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이런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번 영상을 올린 겁니다. 뭐 그렇게 흔해 빠진 그 여러 사람 여러 언론에서 말하는 이제 그런 그 A 질문에 B라는 정해진 그런 거보다는 이런, 저는 실질적인, 그래서 트럼프의 저는 큰 결심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희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 더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 앞에 또 새로운 각도의 대북관과 또 멸공정신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